자, 미국발 훈풍 우승하더니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꼴이 좋습니다. 자, 금리가 미국에서 이제 인상이 종료되고 인하가 시작될 거라 하더니만 주말을 거치는 사이에 파월이 더 못을 박아버렸어요. 파월은 9일 미국 시간으로 9일 한국의 금요일이죠. 국제통화기금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겠다. 현재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낮추기에 충분한지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 카드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가 방향을 틀어서 다시 상승하는 헤드페이크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냉각 우려가 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생각이 좀 오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파월의 말에 좀 충격을 받고 자, 한국의 주식시장이 꺼졌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미국의 이 셧다운 우려입니다. 자, 무디스라는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가 10일, 미국 시간으로 10일, 미국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 정치적 양극화를 이유로 국가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인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향후 등급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17일, 11월 17일, 5일 남았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7일이니까 한국은 18일이겠죠. 7일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게 지난번에 9월 달에 합의돼야 될 걸 2달 연장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17일까지 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디스는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하향 이유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미국 고유의 신용 강점을 가지고 이걸 끌 수 없다. 금리가 오른 가운데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막으려는 효과적인 조치가 없다. 재정 적자가 막대한 수준에 유지되면서 연방정부 채무 상환 능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곧 신용 하향을 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골 때리는 문제는 미국의 지금 공화당 하원 의장을 네 번째 투표를 해서 뽑기는 했지만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지금 제2단계 예산을 내놨지만은 민주공화당 두 군데에서 다 반대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 2월까지 필요한 지출을 담은 임시 예산을 갖다가 내놓고 꼭 필요한 부서에 나머지 부서 예산은 6월 2일까지 예산을 배정하는 1, 2단계 예산을 내놨지만은 민주당은 미치고 바보 같은 짓이라 했고 또 공화당 내에서는 프리덤 코커스 같은 강경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 삭감이 빠졌어요. 그래서 예산안을 현재 지출 규모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하원의석은 공화당이 221, 민주당이 212석이라서 공화당 의원 5명만 이탈해도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고 상원에서는 또 민주당이 반대할 거라. 그래서 미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와 지금 그들이 명분으로 내거는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려는 정부의 안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깝깝한 상황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미국 무디스가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한 이후에 17일까지 이게 될까? 무디스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불발 리스크가 크고 재정 적자를 타개할 대안이 지금 없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일 전에 예산 합의를 한다라는 것이 좀 의문이다. 재정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정치적 리스크까지 결합하게 되면 금융 불안을 키울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셧다운이 현실화되면서 경제 주체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GDP의 급감에 곧바로 이어질 거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이 한 주간 길어질 때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주 0.15% 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것이 미국의 결국 재정 적자를 극복하려면 국채를 또 엄청나게 발행해야 되는데 최근에 장기 국채 금리가 이 지금 재정 적자를 해결한다라는 방법이 나와야 답이 나올 건데 더 줄이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국채 발행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건데 그래서 이것이 미국 국채의 장기 금리 상승을 가져오고 장기 금리 상승은 은행의 시중금리,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줘서 가계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미 연방이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4%대에 머물 경우에 미국 연방정부 이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1.9에서 2033년에 4.5로 늘어나 버리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버릴 거다. 그래서 무디스가 이야기한 미국의 재정 문제에 대응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신용이 강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불황이니 호황이나 기준금리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는 갈수록 난맥상으로 가고 있고 미 예산에 대한 견해차는 심각하고 백악관도 반대하고 공화당 일각도 반대하면서 양쪽에 다 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 정부의 신용 위기가 완전히 다시 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금리에 한마디로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금리가 이제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하고 맞물려서 답이 없는 상태로 가버렸고 높은 금리가 시간을 거치면서 지연 효과를 가지면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을 급락시키고 있고 또 미국의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주체가 정부라는 거예요. 미 정부요.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이 32조 달러, 사경 1300조고요. 한국 돈으로. 1% 금리만 올라도 미국의 이자 비용이 3200달러 늘어난다. 금리가 5% 올랐으니 연 1조 6천억 달러의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높아진 금리는 특정월에 만기가 돌아와서 재발행해야 하는 부채나 신규 부채에 영향을 또 미친다는 거예요. 부채나 신규 부채만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런데 이 돈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요, 솔직히 가장 문제는 미국 정부 자체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미국발 훈풍이라니요. 한국의 경제는 자체적으로 지금 한국은 미국에서 말하는 걸 갖다가 좋은 것만 듣고 옮기고 미국 경제에 본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은 다 입을 닫고 있습니까? 미국의 위기 자체는요, 미국 정부 자체라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